삼성 LG가 유럽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전 세계 1위 한국 기술이 유럽장인 정신을 다시 살렸다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삼성 LG라면 즉시 교체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와인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아멜리입니다. 저는 파리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중 하나인 르 베르도레에서 일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고객들이 식사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와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어떤 와인이 베리 맛이 나는지, 어떤 것이 실크처럼 부드러운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입안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어요. 와인 전문가로서 일하는 것은 저에게 자부심과 중요함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그 8월 아침 전화벨이 울렸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자크 삼촌이 공황 상태에 빠져 떨리는 목소리로 당장 집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전에 삼촌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이미 열쇠와 지갑을 집어들었어요. 동굴들이 물에 잠기고 있고 저희 치즈가 망가지고 있다고 삼촌이 말했어요. 파리에서 부르고뉴에 있는 저희 가족의 치즈 사업체까지 최대한 빨리 운전해서 갔어요. 3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려서 도로가 미끄럽고 위험했어요. 비가 제 차 창문에 너무 세게 내리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의 볼 수 없었어요. 마침내 저희 부지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물이 도처에 있었어요. 마치 강이 저희 마당 전체에 터진 것 같아 보였어요. 치즈를 만드는 특별한 지하 동굴들이 물에 잠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자크 삼촌이 발목 깊이의 물에 서서 손전등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삼촌의 얼굴이 빨갛게 되어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자크 삼촌은 절대 울지 않는 분이었어요. 제가 아는 가장 강하고 행복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엉망진창을 보라며 삼촌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저희 가족 4대가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 일해왔다고 했어요. 증조 할아버지 피에르가 1824년에 이 동굴들에서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물을 헤치며 걸어가서 저희 치즈 덩어리들을 보았어요. 원래는 크리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흰 곰팡이로 덮여 있어야 했어요. 대신 끔찍한 녹색과 검은색 반점들로 덮여 있었어요. 치즈에서 풍부하고 견과류 같은 냄새 대신 시큼하고 썩은 냄새가 났어요. 공기가 너무 습하다고 자크 삼촌이 설명했어요. 저희 오래된 장비로는 더 이상 습도를 조절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기가 없으면 팬이나 온도 조절 장치를 작동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망가진 치즈를 보며 속이 메스꺼려 왔어요.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저희 가족의 심장과 영혼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동굴들은 거의 200년 동안 저희의 터전이었어요. 이제 무덤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자크 삼촌이 속삭였어요. 어둡고 물에 잠긴 동굴에 서서 저는 파리에서의 편안한 생활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자크 삼촌과 함께 동굴 안의 엉망진창을 치우고 있을 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저희 부지 주변을 걷고 있었는데 저희가 마을에서 꽤 멀리 살고 있어서 이상했어요. 자크 삼촌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누구일까 하고 중얼거렸어요. 저희는 동굴에서 나와서 입구 근처에 서서 큰 관심을 보이며 주변을 둘러보는 한 남자를 봤어요. 아시아인이었고 아마 30대였으며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가 저희를 보자 미소를 짓고 살짝 인사했어요. 그는 진한 억양이 있는 프랑스어로 실례하지만 이 치즈 사업체의 주인이냐고 물었어요. 자크 삼촌이 팔짱을 끼고 그렇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홍수 때문에 지금은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이 진지하고 동정적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자신의 이름은 김하늘이고 한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전통적인 치즈 제조법을 배우러 프랑스에 왔는데 뉴스에서 재앙 소식을 듣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저희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지만 저희를 알지도 못하지 않냐고 말했어요. 하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게다가 발효식품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김치와 치즈 모두 발효됨으로 공통점이 많다고 했어요. 자크 삼촌이 깊게 인상을 찌푸렸어요. 김치냐며 그 매운 양배추 음식이 저희 치즈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물었어요. 자크 삼촌이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치즈 제조에 대한 매우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외국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늘은 기분이 상한 것 같지 않았어요. 대신 더 흥미로워했어요. 실제로 서로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김치와 치즈 모두 제대로 발효되려면 세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둘 다 정확히 맞는 온도와 습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조건이 완벽하지 않으면 둘 다 상하게 된다고 했어요. 자크 삼촌이 딱딱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200년 동안 치즈를 만들어 왔다고 했어요. 야채를 만드는 사람의 조언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자크 삼촌의 무례함에 당황했지만 하늘은 그냥 웃었어요. 삼촌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할머니도 김치 제조에 현대적인 도구를 사용해보자고 처음 제안했을 때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기계 없이 1000년 동안 김치를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자크 삼촌이 하늘이 자신과 같은 생각이라고 여기며 맞다고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후에 하늘이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에게 기술이 어떻게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드렸다고 했어요. 이제 할머니는 동네 전체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를 만든다고 했어요. 하늘이 자신의 차로 돌아가서 전자레인지 크기 정도의 직사각형 금속 상자를 꺼냈어요. 앞면에 숫자와 버튼이 있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이것은 한국에서 개발한 특별한 발효 챔버라고 설명했어요. 온도를 1도 이내로, 습도를 1% 이내로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매분마다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조정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기계를 보려고 가까이 걸어갔어요. 디스플레이에는 계속 약간씩 변하는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12.3시 84% 습도, 그 다음 12.2시 85% 습도.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한 컴퓨터 같다고 제가 흥미롭게 말했어요. 하늘이 환하게 웃으며 정확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까요? 하고 물었어요. 자크 삼촌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사양하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옛날 방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치즈를 만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희 뒤에서 콜레트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크에게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 모두 돌아봤어요. 콜레트 할머니는 93세였고 작았지만 말씀하실 때면 모두가 귀 기울였어요. 가족 중에서 누구보다 오래 치즈를 만들어 오신 분이었어요. 할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하늘의 기계를 보려고 절뚝거리며 걸어오셨어요. 93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변화를 보았다고 했어요. 어떤 변화는 나쁘지만 어떤 변화는 좋다고 했어요. 문제는 이것이 저희 치즈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는 것이라고 했어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늘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해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보여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콜레트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희 치즈는 이미 망가졌다고 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자크 삼촌이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크야, 때로는 오래된 것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크 삼촌이 투덜거리고 고개를 저으는 동안 하늘과 저는 조심스럽게 가장 손상이 적은 치즈 덩어리들을 그의 발효 챔버로 옮겼어요. 일하면서 저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 이상한 한국 남자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고 조용히 물었어요. 하늘이 멈춰 서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전통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음식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통과 현대적인 도구를 결합하면 옛 지식을 살려두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마지막 치즈 덩어리를 챔버에 넣으면서 저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조건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 미친 아이디어가 정말 성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저희 동굴에 그 이상한 한국 기계를 설치한 지 3일이 지났어요. 저는 몇 시간마다 계속 확인하면서 디지털 숫자가 바뀌는 것을 지켜봤어요. 안에 있는 치즈 덩어리들이 일반 동굴에 남겨둔 것들과 달라 보였지만 더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었어요. 자크 삼촌은 그 기계를 보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이것 말도 안 된다며 중얼거렸어요. 진짜 치즈에는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하늘의 기술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단번에 증명할 수 있는 미친 아이디어였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몇 달 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알렉스 터너의 사무실이라고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파리에르 베르토레 레스토랑의 아멜리 르블랑입니다. 알렉스 계세요? 하고 말했어요. 알렉스 터너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 중 한 명이었어요. 뉴욕시에 5개의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었고 치즈에 관한 요리책을 3권 썼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수년간 자신의 레스토랑을 위해 저희 치즈를 사온 친구였다는 것이에요. 알렉스의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크게 울렸어요. 아멜리, 놀라운데? 가족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다고 말했어요. 부탁이 있다고 했어요. 큰 부탁이라고 했어요. 프랑스에 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프랑스요? 언제냐고 물었어요. 가능하다면 내일이라고 했어요. 치즈를 좀 맛봐주셨으면 해서요. 알렉스가 웃었어요. 뉴욕에서 가장 바쁜 셰프 중 한 명을 프랑스로 날아가서 치즈만 맛보라고 부른다는 거냐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했어요. 맞다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냥 저를 믿어달라고 했어요. 잠시 멈춤이 있었어요. 좋아, 호기심이 생겼다며 다음 비행기를 타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자 자크 삼촌이 제가 정신을 잃었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어요. 알렉스 터너에게 전화했냐고 물었어요. 그 유명한 미국 셰프에게 여기 와서 저희 재앙을 보라고 했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달라고 부탁할 거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치즈들을 맛보시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말해달라고 할 거라고 했어요. 자크 삼촌의 얼굴이 빨갛게 되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유명한 셰프 앞에서 자신들을 창피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했어요. 만약 그가 저희 망가진 치즈를 맛보고 다시는 저희에게서 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만약 그가 하늘의 치즈를 맛보고 그것이 놀랍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반박했어요. 콜레트 할머니가 뜨개질해서 고개를 들었어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저녁 알렉스가 피곤해 보이지만 흥분한 상태로 저희 농장에 도착했어요. 그는 회색 머리와 친절한 눈을 가진 키 큰 남자였고 치즈 동굴을 방문할 때도 항상 비싼 정장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홍수 피해를 입은 부지를 둘러보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어요. 50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저희 동굴이 홍수가 났고 대부분의 치즈가 망가졌다고 했어요. 알렉스가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유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왜 뉴욕에서 여기까지 오라고 했냐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치즈 일부를 구할 방법을 찾았는데 자크 삼촌이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늘이 기계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동굴로 알렉스를 안내했어요. 알렉스가 호기심을 가지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바라봤어요. 이것은 흥미롭다고 했어요. 한국 발효기술 맞죠? 하고 물었어요. 이런 시스템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치즈에 사용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 아세요? 하고 자크 삼촌이 놀라며 물었어요. 오, 그럼요 하고 알렉스가 답했어요. 한국 식품 과학자들은 발효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 중 일부라고 했어요. 수세기 동안 이런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어 왔다고 했어요. 각각 작은 치즈 조각들이 담긴 2개의 접시를 가져왔어요. 똑같이 보이도록 잘랐고 저도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도록 섞어두었어요. 이것들을 맛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둘 다 맛볼 때까지는 이유를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알렉스가 첫 번째 치즈 조각을 들어 올려주에 깊게 살펴봤어요. 냄새를 맡고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생각했어요.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혼란스러워 보이다가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마침내 이 치즈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맛이 일정하지 않다고 했어요. 어떤 부분은 맛이 괜찮지만 다른 부분은 쓰고 불쾌하다고 했어요. 질감도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어떤 곳은 무르고 어떤 곳은 너무 단단하다고 했어요. 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만약 두 조각 모두 망가진 것에서 나온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알렉스가 두 번째 조각을 들어 올렸어요. 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기.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커졌어요. 이제 이것은 특별하다고 말했어요. 한 입 더 먹으며 천천히 음미했어요. 맛이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다고 계속 말했어요. 크리미하고 진하며 적절한 양의 짠맛이 있다고 했어요. 질감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일관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제가 맛본 치즈 중 가장 훌륭한 것 중 하나라고 했어요. 자크 삼촌이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어떤 것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알렉스가 첫 번째 접시를 가리켰어요. 이것은 분명히 통제되지 않은 조건에서 숙성된 것이라고 했어요. 수분 수준이 일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온도도 아마 너무 많이 변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접시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밀한 통제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했어요. 박테리아가 이런 복잡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확히 맞는 환경을 가졌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알렉스 좋은 치즈는 한국 발효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어요. 동굴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자크 삼촌이 처음 보는 것처럼 한국 기계를 바라봤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속삭였어요. 저희는 20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치즈를 만들어 왔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온 기계가 어떻게 저희 가족의 동굴보다 더 좋은 치즈를 만들 수 있냐고 했어요. 알렉스가 자크 삼촌에게 걸어가서 부드럽게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선생님,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치즈를 맛봤다고 했어요.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수십 개의 다른 나라에 가봤다고 했어요. 제가 만난 최고의 치즈 제조업자들은 전통적인 지식과 현대적인 도구를 결합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한국 기계를 향해 손짓했어요. 이 기술은 당신 가족의 레시피나 기법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단지 환경을 더 정확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라고 했어요. 당신의 지식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기계는 단지 당신의 치즈가 발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줄 뿐이라고 했어요. 자크 삼촌이 모퉁이에서 조용히 서 있던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하늘이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기술이 전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어요. 당신 가족은 치즈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기계는 단지 당신이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자크 삼촌이 이 새로운 정보와 씨름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의 전체 세계가 바뀌고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고 물었어요. 저희가 외국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렉스가 미소 지었어요. 가능한 한 최고의 치즈를 만들기 위해 이용 가능한 최고의 도구를 사용할 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희 홍순한 동굴 밖에서 해가 지면서 저는 저희 가족에게 모든 것이 바뀌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옛날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하나가 되려고 했어요. 알렉스가 뉴욕으로 돌아간 후 저희 가족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논쟁을 벌였어요. 저희 모두 부엌 식탁주위에 앉았는데 긴장감이 너무 짙어서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자크 삼촌이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치며 그 미국 셰프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다고 선언했어요. 프랑스 치즈를 만들기 위해 한국 기계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고객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증조할아버지 피에르가 뭐라고 생각할지 말이에요. 하지만 삼촌, 치즈 맛이 더 좋았잖아요 하고 제가 말했어요. 알렉스는 세계 최고의 치즈 전문가 중 한 명인데 맛보기 전까지는 차이를 말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바로 그게 요점이라고 자크 삼촌이 반박했어요. 사람들을 속여서 저희 치즈가 좋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면 저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자크 삼촌의 아들이자 사업 운영을 도와주는 제 사촌 바스티앙이 논쟁 중 대부분 조용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가 말했어요. 아빠, 한국 기술에 대해 당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고 했어요. 정말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 비밀리에 테스트만 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했어요. 자크 삼촌이 그를 노려봤어요. 비밀리에요? 고객들에게 거짓말하자는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아니요 하고 바스티앙이 빨리 말했어요. 제대로 된 실험을 하자는 거예요 하고 했어요. 두 배치의 치즈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나는 하늘의 기술로요.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요. 그 다음 결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흥분의 불꽃을 느꼈어요. 그거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하고 말했어요. 콜레트 할머니가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 당신의 증조할아버지는 큰 변화를 하기 전에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했다고 하셨어요. 밑에 확인하라고 말하곤 했다고 하셨어요. 자크 삼촌이 식탁 주위에 저희 모두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한국 방식이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이 실험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면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하고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조용히 듣고 있던 하늘이 마침내 말했어요. 르블랑 선생님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했어요. 한국에는 우물 안 개구리는 바다를 모른다는 말이 있다고 했어요. 때로는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항상 해왔던 것 너머를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자크 삼촌이 잠자리에 든 후 바스티앙과 저는 하늘과 함께 몰래 동굴로 돌아갔어요. 자크 삼촌이 알아차리지 못할 숨겨진 모퉁이에 그의 발효 장비를 설치했어요. 일하면서 이것에 대해 완전히 공정해야 해요 하고 속삭였어요. 같은 우유, 같은 배양균, 같은 레시피요. 저희는 두 개의 동일한 치즈 배치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하루 종일 온도와 습도가 자연적으로 변하는 동굴의 전통적인 부분으로 갔어요. 다른 하나는 하늘에 통제된 환경 챔버로 갔어요. 이제 기다려야 해요 하고 하늘이 디지털 조절 장치를 조정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측정해야 해요. 다음 4주 동안 바스티앙과 저는 과학자처럼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저희는 두 치즈 배치를 모두 확인했어요. 두 장소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했어요. 곰팡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사진을 찍었어요. 노트북에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차이는 놀라웠어요. 전통적인 동굴에서는 바깥 날씨에 따라 온도가 섭씨 8도에서 15도 사이에서 변했어요. 어떤 날은 너무 뜨겁고 어떤 날은 너무 추웠어요. 습도는 75%에서 95% 사이에서 들쭉날쭉했어요. 치즈의 곰팡이는 고르지 않은 패치로 자랐어요. 어떤 곳은 두껍고 어떤 곳은 얇았어요. 하지만 하늘의 챔버에서는 온도가 정확히 섭씨 12도를 유지했고 습도는 85%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곰팡이가 각 치즈 덩어리의 전체 표면에 고르게 자라서 아름답고 일관된 흰색 코팅을 만들었어요. 이것 보세요 하고 바스티앙이 3주차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전통적인 치즈는 곰팡이가 자라지 않는 빈 곳들이 있고 다른 곳들은 너무 두껍게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방식 치즈는 전체적으로 완벽해요. 4주차가 되자 결과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하늘의 챔버에서 나온 치즈는 아름답게 보였고 놀라운 냄새가 났어요. 전통적인 치즈는 먹을만했지만 알렉스가 알아차린 것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일관성 없는 맛과 질감 말이에요. 아빠에게 보여드려야 해요 하고 바스티앙이 말했어요. 저는 걱정되었어요. 저희가 뒤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실 거예요 하고 바스티앙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할 거예요. 저희는 주요 동굴에서 저희 일반 치즈 생산 중 일부를 확인하고 있는 자크 삼촌을 찾았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슬프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홍수는 거대한 재정적 재앙이었고 그는 사업을 구할 방법을 찾느라 고생하고 있었어요. 아빠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하고 바스티앙이 말했어요. 자크 삼촌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너희 둘이 뭘 했나요 하고 물었어요.
아빠가 저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했어요 하고 바스티앙이 답했어요. 저희 가정들을 테스트했어요. 저희는 그를 하늘의 장비가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는 숨겨진 모퉁이로 안내했어요. 자크 삼촌이 충격을 받아 그것을 바라봤어요. 이것을 제 뒤에서 작동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하고 제가 빨리 말했어요. 데이터를 보세요. 측정값, 사진, 관찰 내용으로 가득 찬 저희 노트북을 그에게 건넸어요. 자크 삼촌이 그것을 주에 깊게 연구했는데 그의 사업가적 마음이 자동으로 숫자들을 계산했어요. 한국 방식은 품질 변동이 25% 적은 치즈를 생산해요 하고 바스티앙이 설명했어요. 그것은 더 적은 낭비, 더 일관된 제품, 그리고 더 높은 수익을 의미해요. 자크 삼촌이 오랫동안 조용히 있으면서 저희 노트 페이지들을 넘겨봤어요. 마침내 저희를 올려다봤어요. 너희가 제 뒤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너희의 철저함에는 감명받았다고 했어요. 그는 두 치즈 배치를 살펴보러 걸어가서 30년 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부드럽게 만지고 냄새를 맡았어요. 한국 치즈가 더 좋아요 하고 조용히 인정했어요. 상당히 더 좋아요. 하늘이 앞으로 나섰어요. 르블랑 선생님, 이 기술이 당신의 지식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하고 말했어요. 그것을 향상시킬 뿐이에요. 당신은 여전히 누구보다 치즈를 잘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기계는 단지 당신이 그것을 더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에요. 자크 삼촌이 새로운 존경심으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것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고 말했어요. 전통을 보존하는 것에 너무 걱정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전통을 잊고 있었어요. 가능한 한 최고의 치즈를 만드는 것 말이에요. 옛것과 새것에 둘러싸인 저희 홍순한 동굴에 서서 저는 저희 가족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모험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 비밀 실험이 끝난 지 한 달 후 자크 삼촌이 가족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희 모두 다시 부엌에 모였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환한 목소리와 걱정스러운 얼굴들 대신 공기 중에서 흥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크 삼촌이 테이블 맨 앞에 서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어요. 저희 치즈 제조의 한국 발효 기술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사촌 마리가 커피 잔을 떨어뜨렸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자크 삼촌이 완전히 진지하다고 답했어요. 증거가 명확하다고 했어요. 이 기술이 저희 치즈를 더 좋게 만들고 더 좋은 치즈는 더 좋은 사업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결정에 만족하지는 않았어요. 제 이모 소피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고객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고 물었어요. 저희는 항상 전통적인 프랑스 치즈 제조업체라고 광고해왔잖아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도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저희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제안했어요. 한국 기술을 숨기는 대신 그것을 기념하면 어떨까요? 자크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멜리가 맞다고 했어요. 저희 명성은 훌륭한 치즈를 만드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더 좋은 치즈를 만들 수 있다면 저희 전통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가족의 일원처럼 된 하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정을 담아 음식을 만들면 사람들이 당신이 그 안에 넣은 보살핌과 사랑을 맛볼 수 있다고 했어요. 당신 가족은 항상 정을 담아 치즈를 만들어 왔다고 했어요. 기술은 단지 당신이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들에게 완전히 솔직하기로 결정했어요. 자크 삼촌과 저는 하루 종일 저희 가게를 위한 아름다운 새 간판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르블랑 치즈 프랑스 전통과 한국 혁신이 만나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 간판을 걸어놓은 날 저는 걱정되었어요. 고객들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요? 저희가 프랑스 유산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요? 하지만 반응은 놀라웠어요. 화내는 대신 고객들이 매료되었어요. 20년 동안 저희 치즈를 사온 뒤부와 부인이 한국 기술에 대해 질문하며 1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이 첨단 식품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며 정말 흥미롭다고 했어요.
당신들은 식품 과학자 같다고 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를 배우기 위해서만 저희 가게에 오기 시작했어요. 관광객들이 저희 간판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음식 블로거들이 저희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레스토랑 사장들이 특히 흥분했어요. 마을의 고급 레스토랑 베르나르 셰프가 즉시 저희에게 전화했어요. 이 새로운 치즈가 놀랍다고 전화로 말했어요. 지금까지 만든 것 중 가장 일관성이 있고 상하지 않고 더 오래 지속된다고 했어요. 더 만들 수 있냐고 물었어요. 프랑스 전역의 레스토랑들로부터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일해야 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태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저희와 아무 상관없는 먼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고 어느 날 저녁 발효 챔버들이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며 하늘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저희 전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늘이 미소 지었어요. 그게 제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라고 했어요. 저희 모두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결합하면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한때 외국 기술을 그렇게 의심했던 자크 삼촌이 그것의 가장 큰 지지자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장비에 대해 배우기 위해 한국 회사들에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이해하기 전에 한국 기술을 판단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저에게 인정했어요. 이제 혁신이 세계 어디에서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어요. 저희는 한국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늘이 저희를 다른 한국 식품 기술 전문가들에게 소개해줬고, 저희는 유럽 발효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 회사들과 저희 치즈 제조 지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는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어요. 6개월 후 저희 치즈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이었어요. 저희는 지역 치즈상을 받았고 저희 이야기가 유명한 음식 잡지에 실렸어요. 전 세계의 음식 애호가들이 저희 동구를 방문하러 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저희 마음속에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른 문화에 열려있는 것이 저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성공을 돕는 글로벌 음식 제조업자 공동체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한국 장비가 저희 전통적인 석재 숙성실과 함께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며 현대화된 치즈 동굴에 서서 저희 가족의 전통이 앞으로 더 많은 세대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좋게 말이에요. 때로는 최고의 해결책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희의 가장 위대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